이제 개인용 항공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가량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한창환 박사님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부산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하기를 받으셨고, 연구 분야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수명 예측, 그리고 손상 허용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중장비 선박 용접부 피로 수명 그 내구성 평가에 관한 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현상학적 파손 모델에 입각한 산업 설비의 유한 요소 해석 및 피로 강도 안전 설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온 환경에서의 구조물 재료의 메커니즘 규명, 그리고 신뢰성 향상 기술 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창환 박사님께서 1시간 가량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기획팀의 한창환입니다. 금일 카이와 4차 산업 항공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사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전반적인 카이의 사업 제품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곳을 향해 날아갈 때 그것은 새로운 길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기술의 한계를 넘어 세계 속에 도전하고 있는 카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열고 하늘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카이는 설계, 제작, 시험평가, 후속 지원까지 항공기 개발의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종합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카이는 훈련기, 전투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정성과 효율성으로 동급 최고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훈련기 KT-1,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정밀 유도 폭탄과 전술 데이터 링크가 탑재된 FA-50 경공격기, 훈련과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다목적 항공기 KT-1과 T-50은 한국 공군의 운용을 통해 우수한 성능과 탁월한 훈련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동남아,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어 고객의 신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카이는 현재 미래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 중이며,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 안보는 물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한국 육군의 기동 헬기로 개발된 수리오는 상륙 기동 헬기, 의무 후송 전용 헬기, 경찰 헬기, 소방 헬기, 산림 헬기, 해경 헬기 등 다양한 군 관용 헬기로 개발되어 산악, 도심, 해상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으로 국내외 헬기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수리온과 더불어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 LAH와 소형 민수 헬기 LCH를 기반으로 세계 헬기 시장에서 카이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카이는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항기 국제 공동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대형 민항기 구조물의 설계와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인승 항공기 KC-100 개발로 소형 민항기 개발 인증을 획득한 카이는 향후 증가하는 세계 여객기 수요에 발맞춰 글로벌 민항기 제작사들과의 신기술 공동 연구를 통해 요소 기술과 전략 사업을 확대하고 중형 민항기 개발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카이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용기의 성능 개량과 중정비를 통해 쌓아온 MRO 기술을 민항기로 확대하여 그동안 해외 정비에 의존하던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P3C 해상 초계기의 창정비와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 카이는 고객의 운용 환경과 요구도에 맞춰 KT1, T50, 수리온의 성능 개량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MRO 기술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아시아 태평양 MRO 허브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카이는 미래 무인기와 우주기술 연구를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형 무인기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형 무인기와 개인용 항공기 PAV 개발로 미래 새로운 항공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다목적 실용 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정지궤도 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군 정찰 위성 등 군 민수 위성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 등 다양한 우주 산업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정부의 우주기술 민간 이전 정책에 발맞춰 기술 역량을 키워나가고 향후 위성 수출, 발사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폭넓은 사업 영역과 차별화된 기술력, 글로벌 항공 우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카이. 우리의 기술이 미래를 열고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카이의 힘찬 비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과 기술이 만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상상과 현실이 만나 미래의 하늘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꿈꿔온 하늘을 카이가 만들어갑니다. 네,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카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관련해서 주요 사업과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은 1999년 대우, 삼성, 현대의 항공산업부의 통합을 통해 설립되었고 올해 2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 항공 방위력 개선을 위해 항공기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였고 국내 최초로 기본훈련기 KT-1의 인리 수출을 2001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훈련기 T-50의 초도 비행을 하였고 2015년은 카이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대한민국 전력 방위 사업인 LAH, LCH 개발 사업 그리고 KF-21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카이는 항공기 디자인, 개발, 양산뿐만 아니라 항공기 수명 및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후속 지원 및 MRO 사업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MRO 부분 전문회사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우주 및 위성 부문의 사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사업 부분에서는 보잉, 에어버스, IAI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국제 공동 설계 및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TA50 2차 양산 사업 그리고 KUH 4차 양산 사업을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 있는 항공기를 지속 개발, 양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T50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 등 현재까지 약 150 이상의 KT1과 T50 계열의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는 제품 및 플랫폼 다각화, 항공기 파생형 사업화, 원가 혁신 등으로 기존 사업의
존속혁신과 미래 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약 2030 매출 10조 규모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대표로 한국 우주 업체로 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금일 주제인 4차 산업 항공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보시면 60개의 UAM 모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시중에 개발 중인 모델만 300여 개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들이 탈 UAM을 고르고 어떤 기체를 선택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좀 망설여지나요?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 가족들과 타실 때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원인은 여기서 나타나는 숫자에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은 10억 분의 1 시간당 치명적인 사고가 날 확률을 말하고요. 28,800회 그리고 12만 시간,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100년의 항공 역사를 통해 축적된 항공 기술들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UAM은 안전 기준이 어떨까요?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UAM에 대한 안전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UAM 기존 고정익 해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페일러가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비교적 UAM급은 소규모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승의 기준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작년에 이사에서 발표한 eVTOL에 대한 특별 강화 인증입니다. 인증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9승에 만족을 해야 하고요. 같은 체급의 항공기에 비해 100배나 안전 기준이 엄격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개념의 중소형 비행체라는 접근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안전 기준을 담보하는 기술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시험 비행조차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막대한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대형 항공기 제작사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운영이라는 개념에서 UAM과 서비스 영역이 겹치는 자동차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중 자체적으로 UAM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항공기 업체가 투자나 협력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AM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UAM은 기존 자동차 영역이었던 도심에서 운행, 수직 이착륙, 자율 비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회전익, 고정익, 그리고 무인기 융합 형태의 기체들입니다. 이게 비행기에 가까운 자동차인지 아니면 자동차에 가까운 비행기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가깝지만 기능이나 활동 영역을 보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항공기에 적용된 비행체 기술이 고스란히 녹여 들어가고 도시 운영을 전제로 한 UAM 특화 기술이 적용됩니다. UAM에 사용된 비행체 기술은 기존 항공기에 적용된 비행체 기술을 기반으로 UAM 운영 환경에 맞춰 진보합니다. 다음은 형상 설계부터 구조 시험, 비행 시험 영역까지 전통적 기체 기술 사항입니다. 형상 설계는 다중의 블레이드에 의한 상호 간섭이나
형상의 차이로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CFD나 풍동시험 등 기존 해석이나 시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및 공정 관련, 중량 절감을 위해서 기체 전체에 복합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재와 다르게 복합재는 3년 이상의 시험 기간이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UAM 전체 개발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검증된 복합재 물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긴 한데 하고요. 그리고 저비용 대량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별가소성 복합재나 일체형 공정 기술이 많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 해석 측면에서는 기존 항공기의 기술의 틀 안에서 진행될 것이고 배터리, 모터, 배치 등 고려한 구조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항공기 대비 절반 이상으로 짧은 개발 기간으로 인해 신속 설계 방식과 개선된 시스템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 설계 해석 분야는 기존 개통 외에 배터리를 포함한 분산 추진 시스템 도입으로 전기와 추진 개통 분야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와 비행 제어 시스템의 경우 역시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충돌 회피를 위한 항전 장비 통합과 분산 추진 제어 로직이 비행 제어 시스템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구조 시험 및 비행 시험 관련해서는 기존 비행체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정적 필요 시험, GVT 지상 시험과 공력, 하중, 성능 등 비행 시험 항목에 UAM 분야의 분산 추진 및 자율 비행에 관한 시험 항목이 일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제기의 경우 대수의 제한으로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자칫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고 조종사, 정비사 등 우수한 시험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있어야 해서 무엇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항공기에 적용되지 않는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산 추진 시스템입니다. UAM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성능은 당연히 만족해야 하고 최소 4개에서 6개 이상의 프로펠러 중 일부가 fail 되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fail safety 개념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심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펠러와 팬의 최적 설계를 통해 저소음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 방식은 전기 분산 추진 방식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내연기관이나 연료전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충분히 적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추진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 ESC 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PMS 전력 제어 시스템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음 저감 기술입니다. 물론 항공기에도 저소음은 요구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다루는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니스의 감성 품질 단점이나 도심 속에 대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술 중 하나입니다. 분산 추진을 통해 어느 정도 소음 저감은 예상되지만 상용화될 UAM이 지향하는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소음 요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음 해석을 이용한 도심 소음 예측과 능동 소음 제어나 최적화된 블레이드와 팬 설계 연구로 개선해야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UAM 상용화가 가능한 배터리 수준까지는 아직 한참 멈춰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터리와 비교해봐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테슬라에서는 23년까지 UAM에 맞는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UAM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배터리 에너지 밀집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순수 배터리가 아닌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재 구조입니다. 배터리 효율과 연계해 보면 소재나 구조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항공기보다 가혹한 수준의 저비용, 경량화 요구도를 맞추려면 복합 소재들이 당연히 접목되어야 하고요. 자동차에 쓰이는 비율을 훨씬 상회해야 합니다. 항공기보다 높은 생산율과 그리고 친환경 소재가 많이 요구되는 만큼 별 가소성 소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OOA라는 Out of Autoclave 공정을 통해 일체형 성형을 통해 파트 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전통 제조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비행체 기술의 핵심, 신뢰도, 즉 안정성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비행체는 육방향의 이동이 가능하고 밀집 도심에서 운영되는 만큼 충돌 회피 기능과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항공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충돌 방지 장치와 더불어 UAM은 독립적인 회피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신 자동차나 드론에서 사용되는 영상 처리 기술과 라이더의 활용한 센서 기술이 좀 더 정밀하게 개발되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탐지된 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회피하는 시점과 방법이 좀 더 연구되어 보완된다면 안전한 비행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체계 기술인데 체계 기술은 협의의 의미로 표현됩니다. 앞에 언급된 비행체 기반 기술 및 핵심 기술을 관리, 통합하는 기술이고요. 강의한 의미로는 요구도 분석부터 개발 계획 통제, 설계 통합, 인터페이스 관리, 개발 시험 평가, 인증까지 관리하는 종합 기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락히드 마틴 등 항공기 체계 종합 업체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배터리나 기체의 요소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이들을 통합 체계하는 체계 기술이 없다면 프로젝트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발 과정 중 인증 요건을 진행하지 못해 또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비행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기술적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나 FAA에서 정한 강도 높은 인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비행체의 설계 단계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평가를 받아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UAM은 밀집 도시 운영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 높고 가혹한 안전이 요구됩니다. 무인화가 되면 제어 안정도 고려해야 하고 테러에도 취약해 보안 시스템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UAM 비행체의 기술적 안정성이 극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큰 숙제로 보여집니다. 비행체 기술의 두 번째 특성은 지역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운용 모델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도심과 파리 시내를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건데요. 신축 고층 빌딩의 옥상 포트 위를 여기저기 날아다닐 때나 또는 오래된 파리 저층 건물 위를 날아갈 때 같은 비행체 플랫폼이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운영 환경과 수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비행체 모델을 사용할 것이고 적용되는 기술이 또 상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집한 운영 데이터가 파리에서는 무의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을 통해 수집한 운영 데이터도 지역 환경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수집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행체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술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요구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목표로 삼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용 유인기, 유인택시, 무인택시가 비행체 개발의 순서와 방향이라면 각 소유와 시기에 맞는 추진 시스템과 비행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소 기술과 더불어 비행체 전체의 성능, 품질, 요구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 기술도 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인증 제도와 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항공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술 발전에 발맞춰 인증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UAM 산업은 미래 교통 시스템의 한 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인프라의 일부이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상업화 한계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각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UAM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나사와 납가의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 에자일 프로그램으로 공군 eVTOL 프로그램에 민간 기업도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정부 산학연을 연계한 UAM 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실증, 제도, 운용까지 UAM 상용화의 전죽에 필요한 개발 기술 확보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과 결론입니다. 결국 UAM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 항공기 기반 기술들의 진보와 더불어 분산 추진, 배터리, 자율주행과 같은 핵심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아우르는 체계 기술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UAM을 시장이 원하는지 수요를 예측하고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 교통 시스템의 한 축이 될 UAM 산업을 위해 국가와 기업들이 협력해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 살아남고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나요, 학생들? 아무래도 박사님이 그 산업체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뭐 취업 관련해서도 여쭤봐도 되고, 지금 그 주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질문 있는 학생들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나요? 네. 지금 학생들이 사실 이제 공과대학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인문 쪽도 있고 다양한 과에서 지금 그 참여를 해서 뭐 지금 단어나 용어들이 이제 공대 학생이더라도 이제 항공과가 아니면은 좀 약간 생소한 그 단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좀 질문을 좀 하자면 네. 그 가망 인증이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는 안전과 신뢰성에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같이 항공기가 날기 위한 라이센스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행기에 대한 검증하는 것을 가망 인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국 라이센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기가 개발이 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망 인증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끝나고 양산 단계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 뭐라 해야 되지? 마지막에 이제 날게 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인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가망 인증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망 인증을 받을 때는 이제 여기 진주에 있는 국방기술 품질원 거기서 이제 최종 그 라이센스를 설정을 짓는 건가요? 제가 가망 인증 쪽까지는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 네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전투기 부분은 결국 방위사업청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10의 7승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네. 플라이트 아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륙해서 착륙하는 한 사이클을 한 플라이트 아워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사이클을 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한 사이클 돌 때에 대한 안전성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우리가 흔히 타는 여객선 그 항공 같은 여객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륙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이제 운항 패턴이 네.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내려오는 그 운항 패턴이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의 7승이라는 숫자가 그 항공기의 이제 운항 패턴이 달라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전부터 그 데이터 축적된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뭐 어디서 어디까지 운항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뭐 10의 7승이 될 수,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의 평균적인 데이터지 않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네. 발표를 빨리 끝내셔서 제 아, 질문을 조금 좀 더 할게요. 제가 그 네. PAV가 요새 지금 현대차에서도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카이랑 지금 현대차랑 약간 콜라보를 하는 건지 음, 지금 하면서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좀 아, 궁금해서. 최근에 제가 현재는 이제 기획팀에 있거든요. 네. 기획팀에 있으면서 현대와 저희 이제 카이와 같이 이제 협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연초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현대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협업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에 아덱스라는 이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저희 카이만의 독자 모델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한국항공 UAM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최근에 공개된 모델, 이제 이제 민과 군과 같이 사용하는 겸용 모델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가 UAM은 그 언맨디드, 그 사람 무인기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PAV 같은 경우는 퍼스널, 네. 사람이 탑승을 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예. 최근에 처음 나올 때는 PAV라고 많이 네. 했거든요. 그게 네. 이제 1인용 택시, 뭐 1인용 운송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 점점 진화를 하면서 UAM이라는 얼반 이제 그 도심속 운항, 네. 네, 그렇게 변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언맨디드에서 얼반으로 지금 그렇죠. UAV가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바뀌고 네, 있는 네, 맞습니다. 추세. 지금 사실 지금 PAV나 UAV가 기술 수준이 네. 좀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지금은 거의 정말 베이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타겟 연도가 약 2029년 양산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약 한 7년 정도 개발 기간이 걸리는 시기인데요. 그 안에 조직이 현재는 이제 조직 구성부터
그리고 개발 분야, 어디까지 개발할지, 어떻게 돼야 될지, 사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정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제 그 초기 모델은 한 25년, 뭐 26년 이쯤에 되면 어느 정도의 가시화된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양산까지 본다면 대략 28년에서 29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UAV가 지금 이제 드론이나 이제 무인기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얼반이라는 개념을 가진 그 항공기는 지금 아직 계속해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기사를 보시면 보통 하나나 이제 카이나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결국에는 도심 속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 결국에는 또 사람들이 태웠을 때 그 안정성 그리고 비용 문제 등이 많이 고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까지.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 같이 기업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인프라하면 국토부가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처별 그리고 기업들 하나의 UA의 팀 코리아라고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건지 등을 고려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 하나가 네.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는데 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네, 잠시만요. 취업 관련 학사기나 카이에 입사하는 경우가 학사하기. 저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카이 입사는 학부 졸업 후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입사할 때 기준으로 한 절반 이상이 학부에서 왔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카이트랙을 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카이트랙이라고 하면 이제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 경남대 네 개 학교에서 좀 우수한 인재들을 매년 이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대 학교가 그 카이트랙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 취업 우선권이 부여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면접을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취업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더 질문, 취업 관련해서 네. 요새 이제 기업 트렌드가 네. 이제 학생들이 뭐 다양한 스펙들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학벌은 제외를 하더라도 네. 이제 학생들이 뭔가 이제 이런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따로 있나요? 기업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이제 친구들이 졸업하고 그 회사로 들어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성실성, 역량보다는 성실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로 오면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처음부터 와서 처음부터 배우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입사했던 한 6개월 정도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해서 그 성실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는 결국에는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배워나가냐, 그리고 그것을 회사에 와서 자기 거로 만드냐가 그 강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뭐 지역별 비율로 따졌을 때 경남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서울이나 대전, 특히 대전은 이제 위성 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전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사천에서 살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 아, 지역적인 부분들도 네, 있고요. 대부분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 학생들은 이제 이직을 많이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율적으로 경남권의 학생들이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6, 70 정도. 그래서 기회는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보면 경상대 학교 학생들이 경상대 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도 지금 인력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
이제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이제 들어오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얘기를 해도 되니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그 앞에 있는 특강들은 다 교수님들을 모셔서 네, 뭐 취업 관련해서는 좀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특강을 진행하는 거라서 네, 사업체 그 지금 뒤로는 이제 또 사업체 관련된 지금 분들 이제 섭외를 할 건데 했는데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이런 이제 왜냐하면 학교가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이제 리크루팅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뭐 메이저 대학들 위주로 가다 보니 이제 회사 관련된 이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좀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싶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질문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취업에 관심이 없는 건지 지금 아무래도 지금 공과대학 학생들만 있으면은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혹시 그 카이에서도 인문 쪽 계열 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부서가 있나요? 저희 팀이 현재 기획팀이다 보니까 공대도 필요하고 인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문학과 졸업생을 한 명을 충원을 했고요.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왔던 친구인데 뭐 인사 쪽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사업 관리 쪽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대 나온 친구들은 회사 기준으로 볼 때 운영 그룹으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인사나 아니면 뭐 재무, 뭐, 뭐 관리 쪽 이런 쪽으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 이런 쪽이 그렇죠. 그 채용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뭐 향후에 카이의 비전, 그러니까 카이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 기획이나 경영 관리, 비용 관리하는 부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보통 제가 업무를 미래 전략이나 이런 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당연히 인문 출신의 능력 좋은 이제 학부생 또는 뭐 대학원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취업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좀 네. 질문하자면 이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 PAV가 지금 동력원을 네. 지금 배터리에만 집중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지금은 배터리와 분산 추진 쪽이거든요. 결국 틸트로터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투기는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출력을 받아서 이제 날아오르는 건데 하지만 UAM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기술이 아직은 이제 좀 많이 없어요. 해외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항우연이나 뭐 그런 이제 출연연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기술에 대해서가 확보가 제일 시급한 걸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카이에서나 뭐 항우연이나 그 3D 프린팅을 적용한 사례가 지금은 당장 지금 뭐 있나요? 지금 전투기나 이런 데는 이제 적용을 약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UAM은 아직까지 기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경량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사람이 4인, 뭐 6인을 타야 되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너무 무거우면 결국에는 이제 이동 거리 대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재 경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워낙 최근에 기술이 계속 진화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3D 프린팅이 일체형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 항공기의 어느 파트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서 3D 프린팅을 적용하겠다. 이게 지금 있는 거는 없네요. 이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네. 항공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음, 매우 힘듭니다. 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품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국산화를 성공했다. 뭐 3D 프린팅 기술로. 하지만 인증을 못 받는 거죠. 인증을 받기까지는 정말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 절차를 받기 위해서 뭐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렵다 보니 그 적용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두려워,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기술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재료 공정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떤 제품이 어떻게 지금 국산화를 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그 어떠한 그 인증을 못 받게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게 이제 기업 입장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제 규정이나 그 표준 이런 거 뭐 밀 스탠다드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그 해외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규정을 가지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인증을 받는 시기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안 만들어지면 개발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인증.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이제 그 국기연, 뭐 기품원 이런 이제 정부 출연 기관에서 같이 이제 코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이제 국산화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한 가지를 바꾸더라도 많은 인증들을 거쳐야 되는 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국산화 시킨다는 게 이제 뭐 개발을 해서 그 부처에 있는 인증기관들하고 이제 협업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는 그런 표준하고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정립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KF21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 쪽에 개발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방위사업청 승인 관리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문서들을 많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런 게 제일 큰 부분인 거죠. 지금 카이는 어떤 개발하는 그 항공기에 대해서 뭔가 실험 환경이나 이런 건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고체역학을 배우면 재료 시험기로 인장 실험을 해보고 압축 실험을 하는 스케일이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시험 장비는 정말 한 20개 이렇게 많이 있고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항공기를 다 보셨잖아요. 일반 민항기를 다 보셨을 건데 민항기를 가지고 구조 시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체 내구성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전기체 피로 시험. 그 전기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투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기술력이 요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내년 초에 저희가 이제 전기체 내구성 피로 시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에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험 데이터를 들고 가서 이제 인증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데이터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인증기관에 보고를 하는 형태로.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기술력은 당연히 축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그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고생하셨고 세미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